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의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 군수 출마를 위해서인데요. 전체 도의원의 30%가 이번 지선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의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두 번째 강원도의 임시회가 시작된 첫날, 국민의힘 심영섭 의원의 사직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심 의원은 강릉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의원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6일 지방선거 강릉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고자. 앞서 국민의힘 최재현 교육위원장은 도의원들 중 가장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군수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철원 군수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석유된 위원장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신 맡게 됐습니다. 박상수, 신영재, 심상화 의원까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의 절반 정도가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달 도정 질문에 이어 다음 달 추경 심사가 예정돼 있어 의정 공백 우려가 나옵니다. 강원도에 관한 사업, 시군에 관한 사업을 점검할 그런 임시회거든요. 3월 임시회, 4월 임시회를 이렇게 의정 공백이 생긴다면 이것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35명 중 9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곽도영 의장을 비롯해 김규호, 김정중, 위호진, 주대하, 한금석, 허소영 의원도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마 추경이라든지 이런 좀 무거운 안들이 있는 거는 4월이기 때문에 4월까지 추경을 그래도 같이 지켜주시고 나가시려고 마음들은 애는 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시군 의원들의 줄사퇴도 전망됩니다. 직을 바꿔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 30일을 앞둔 5월 2일까지는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기 기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도의원이 시장 군수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도의원들의 사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면서 강원도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코로나에 확진된 임산부가 분만할 만한 병원이 한 곳밖에 없고 소아 전용 전담병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한 임산부가 진통을 호소하며 분만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여서 다니던 병원에서 분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확진자를 위한 분만 시설을 갖춘 속초의료원과 삼척의료원에 문의했지만 이미 일반 환자가 차버린 상황. 때문에 수소문 끝에 강원대 병원에서 가까스로 출산을 했습니다. 이처럼 강원도에서 임산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집 근처에 다니던 병원에서 분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분만실이 강원대병원 한 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임산부들은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연고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데 이제 그 병원에 잘하는지도 알 수 없고, 근데 제가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걱정 많이 되긴 되죠. 네. 만 11세 이하 어린이 확진자를 위한 대응 의료 환경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아 특화 전담 병원이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전국 10개 시도에 26개 병원에서 1,442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때문에 강원도는 외래 대면 진료와 입원 등 소아 확진자를 위한 신속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강원도는 감염병 전담병원에 소아 우선 병상 25개와 중환자 병상 2곳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아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강원대병원에 임산부와 소아 확진자들을 위한 전문 병상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연 분만 예정인 임산부를 위한 수술 전용 센터를 만들고 최대 5개의 병상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소아 환자를 치료할 병상도 10개 이상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이달 말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특수환자 병상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안내조차 원활치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회 병상배정팀에서 그 시군의 보건소를 좀 통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특수병상 같은 경우 투석, 소아병상 같은 경우는 그 병상 배정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임산부와 소아, 투석 환자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릉 동해 삼척 산불 현장에서는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산불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부족함 없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잿더미를 치우고 또 치우고 동해안 곳곳에서는 철거와 복구 지원이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하나라도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현장을 조사하고 공공시설물 자체 조사도 실시합니다. 여야도 앞다투어 산불 현장을 방문해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불이 시작된 지난 4일에 이어 울진과 삼척 산불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전용 헬기로 도착한 윤 당선인은 당국의 보고를 받으며 현장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를 전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집을 짓기에 복구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듣고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만큼 규정을 조금씩 바꾸어서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했습니다. 현실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하고 현금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데 주거 복구할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과 동해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것을 화마에 잃어버린 이재민들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비상소화전, 산불 감시 카메라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소통하면서 이 집 편안히 또 돌아가서 사실 수 있게 잘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속초 고성 산불을 계기로 산림 인접마을에 소화전 설치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비가 지원됐지만 1년 만에 중단됐고 강원도는 비상 소화전이 필요한 2,800여 곳의 마을 가운데 820곳만 시설이 설치되고 2,000곳은 여전히 산불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강릉만 해도 848개소 중에 한 230개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한 600개 정도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 못하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한편 산불 피해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2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3억 5천여만 원을 각각 성금으로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평창군이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공동 건립한 광역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외지 쓰레기 반입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광역 매립장 추진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소각용 쓰레기를 가득 실은 차량이 속속 도착합니다. 쏟아놓은 쓰레기 봉투에는 원주시가 아닌 평창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지역 소각장과 매립장이 문을 닫으면서 평창 지역 쓰레기들이 이곳 원주와 충주 등으로 보내 처리되고 있습니다. 평창군 봉평면에서 왔고요.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대략 2.5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면 지난 1월 초부터 평창 지역 쓰레기는 인근 강릉시로 옮겨져야 합니다. 2017년 강릉시가 국비 지원을 더 받기 위해 평창군과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립을 추진했고 평창군은 자체 매립장이 문을 닫는 올해 1월부터 강릉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 매립장 증설 비용에 65억 원을 보태기로 하고 이미 34억 원은 지급했습니다. 매립장 증설이 늦어지면 기존 강릉 매립장을 함께 사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현재 이 같은 협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외지 쓰레기 반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우리 인국 1, 2 주민을 위주해서 충분한 설명회와 충분한 대화를 한 다음에 만약에 주민들한테 다이옥신이나 뭐 어떤 그런 작은 피해가 있었을 때는 바로 폐쇄만 한다라고 하면 돈도 필요 없다고요. 이러는 사이 평창군은 지난 1, 2월에만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1억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썼습니다. 강릉시가 끝내 주민 반대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창 쓰레기는 갈 곳을 잃게 되고 강릉시의 소통 부재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전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평창군은 강릉시의 주민 설득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자체 매립장을 다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창군 폐기물만 지금 반입이 지금 금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반입을 계속 저지를 한다면 우리 군도 당초에 구상했던 이 폐기물 처리설 최적화 사업의 취지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전면 재검토할 수도 있고요. 쓰레기 매립장은 혐오 시설로 여겨져 지역 내 설치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 쓰레기까지 모아 한 곳에 처리한다는 것이 애당초 갈등의 소지가 많은 정책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 전세 심리 지수가 반등했지만 강원도는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가 발표한 2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08.5로 1월보다 2.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114.6으로 1월보다 4.1포인트 떨어지며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또 전세시장 심리와 부동산 시장 심리도 전국과 달리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동자 10,000명당 사망 비율을 뜻하는 사망 만인율은 강원도가 0.9로 전체 지자체 사망 만인율인 0.43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최근 5년간 도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4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가 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지적 측량 수수료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강릉, 동해, 삼척 산불 피해지는 복구에 필요한 지적 측량 시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건축물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 측량에 대해서는 수수료 절반이 아닌 전액 감면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액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산불 피해를 입은 129채의 주택 소유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5에서 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감염 예방과 위중증 방지에서 백신 효과는 검증된 만큼 부모가 신중하게 판단하되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거나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주부터는 증상이 있는 밀접 접촉자도 신속 항원 검사나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등교할 수 있고 가족이 확진돼도 학생 본인이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림청이 불법 산림 훼손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불법 산림 훼손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위성 영상 등 산림과학 기술을 활용해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 전용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관할 구역에서만 490건의 산림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6,680개 지점의 농경지에서 비옥도를 조사합니다. 비옥도 조사는 읍면동 단위로 논밭, 과수원, 시설 재배지 등 지목별로 토양 비옥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사 항목은 토양 유기물, 산도, 유효 인산 등 9개 항목입니다. 지난해 7,016개 필지를 조사한 결과 토양 산도와 유기물 함량은 적정한 수준이었지만 인산과 칼리의 함량이 과다한 농경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급한 슬기로운 문화생활 카드의 최종 사용률이 95%로 확인됐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7억 5천만 원으로 모두 반납 처리됩니다. 가장 많이 쓰인 곳은 스포츠용품점으로 47%였고 서점 22%, 문방구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임기 내에 다시 지급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보완하면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좋은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춘천시가 근화동 하수처리장 이전을 위한 민간 투자 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춘천 하수처리장 이전은 근화동에 있는 처리장을 칠전동으로 옮겨 하루 15만 7천여 톤의 처리 시설을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건설 사업비 2,8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4월까지 실시 협약을 마치고 2027년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하수처리장을 옮기면 의암호와 공지천의 오염량이 최대 71%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강원도 내 5개 읍면이 선정됐습니다. 원주에서는 불온면 단강 1, 2가 선정돼 2025년까지 국비 17억 2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24억 1천만 원이 생활여건 인프라 개선에 투입됩니다. 원주시는 붕괴 위험 담장을 정비하고 마을 안길 포장, 빈집 철거 등의 주택 정비, 편의시설 설치,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 5리, 홍천군 내면 광원 1, 2, 양구군 해안면 현 1리, 삼척시 도계읍 흉전 4리가 선정돼 모두 1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원주의 공립화장장인 하늘나래원이 가동 횟수를 늘려 운영합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전국적으로 화장시설이 부족해 3일장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오늘부터 화장로를 한 차례 추가 운영하고 이 중 절반을 코로나 특별 화장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공단 측은 이에 앞서 타 지역 사망자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부 화장로를 지역 주민 전용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강릉시 연곡면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원이 일부 철거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해당 부지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 테스트베드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10억 원을 들여 기존 수산자원연구원 시설물 11동을 다음 달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